자, 오늘은 그 아주 노른자 땅이죠. 긴자에 있는 스시야 한 2군데를 다녀오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그 스시 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 최상급의 식재료를 공수에다가 수십 년 동안 단련된 그 스킬을 이용해서 미끼리 초밥을 치고 최고의 잡객과 함께 고객들한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곳이죠.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수산물 업자들, 여러 상인분들, 아니 얼마나 재료가 최상급이고 싱싱하면 그렇게 비쌀까? 우리 노량진 가면 싱싱한 원물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특히 그 맛의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부는 차이가 사실 미미하다. 미미하다고 한다면 또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네가 최고급 스시야를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래. 최소 한 10몇 군데 다녀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네가 스시의 맛을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 이런 말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맛을 느끼는 것이 진짜다. 그렇지 않고 그 집의 어떤 레거시, 브랜드 인지도, 셰프의 인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사전에 뇌로 인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 순수한 맛, 혀에서 느껴지는 그 맛으로만 따졌을 때 과연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그 원물의 차이, 그 신선도와 맛이 가지는 그 차이를 일반 손님들이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제 머릿속에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일단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지인이랑 같이 도쿄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급하게 막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스기타나 뭐 스시 사이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스시 카네사카. 카네사카도 도쿄 긴자에서 꽤 잔뼈가 굵은 오래된 전통을 가진 카네사카 그룹이 운영하는 스시 오마카세입니다. 여긴 또 예약이 금방 또 잡히더라고요. 여기 또 할 말이 많은데 잡힌다는 것은 그만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첫날은 제가 도쿄 미슐랭 3스타 중에 한 곳인 칸테상스라고 디너로 맛을 보고 지인과 또 여러 이제 도쿄에 계신 사모님들이 또 같이 이제 합석을 해서 스시 사이토 사모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런치로 먹은 것이 스시 마스다라고 미슐랭 2스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갔던 곳이 문제의 카네사카. 여기는 무려 18년 동안 미슐랭 2스타를 2008년부터 꾸준히 받아왔더라고요. 한 해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1인 식사비가 디너 기준으로 약 7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는 65만 원입니다. 한 끼에 65만 원. 이거 술값 제외한 거죠. 술값이 여기 또 굉장히 비싸요. 9만 엔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쿄 긴자의 최고의 스시야는 뭘까요? 일본의 그 타베로그라고 그 맛집 순위 있잖아요. 여기 스시 부분에 보면은 1위가 부동의 카케바라초 스기타, 2위가 히가시 아자부 아마모토라고 이게 4.64점, 스시 사이토가 5위로 내려앉았더라고요. 원래 2위였는데.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은 스기타가 한 5만 5천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죠. 1인. 그 다음에 스시 사이토도 거의 뭐 5만 엔에서 5만 5천 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스시 카네사카는 뭔데 7만 원이나 해? 일단은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이 본점입니다. 이 외에도 도쿄에 분점이 2곳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고베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그리고 참고로 강남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급의 스시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소수원이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신라호텔 아리아케가 35만 원. 그리고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 2에 나온 그 칼마카세님이 운영하는 모노로그가 여기도 35만 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하이엔드 스시야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매직이 있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지하 1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신지 카네사카라고 오너 셰프님이죠. 이분이랑 같이 사진을 식사 후에 찍은 거고, 이분은 제가 접객하는 내내 쭉 봤더니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맛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와사비 양 괜찮냐고 되게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자하시고, 물론 주방에서 아마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호통을 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쪽이 되게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특이한 건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 다 밀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룰인 것 같아요. 카운터석이 한 8자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 끝까지 옆에 2자리가 계속 비어 있더라고요. 예약이 아마 다 안 된 모양이에요. 이날 온 손님은 저희를 포함해서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쪽에 두 분은 홍콩에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옆쪽은 서양인이셨어요. 여기 지금 신지 카니사카 셰프님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술을 주문했습니다. 유명한 사케인데 그 라인업 중에서도 고급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바틀로 팔지 않고 엄청 커요. 매그넘처럼 되게 큰 병인데 독꿀이라고, 여기 지금 보면 앞에 비이커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도 좀 뭐랄까, 점심때 갔던 곳은 그래도 좀 자기로 된 그래도 좀 모양새가 있는 데인데 여기는 무슨 비이커 같이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격이 안 써 있습니다. 이 스시야들이 웃긴 게 이 술값이 안 적혀 있어요. 여기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웬만큼 돈을 좀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왔을 때 계산서 이제 받으면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쨌든 뭐 독구리를 하나로 딱 시켰는데 이걸로 한 각각 3잔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이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요게 한 12만원? 13만원 정도였어요, 이 독구리가. 그래서 이 바트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720ml짜리가 그 샵에 가서 사면은 한 65,000원 정도에서 비싸게 파는 데는 식당이죠. 식당에서는 한 바트당 11만원 정도에 파는 건데 이 독구리로 한 13만원 정도에 받아버리는 센스. 첫 접시가 뱅어입니다. 무려 뱅어. 요 뱅어라는 게 우리가 그 밥 반찬으로 먹던 그 뱅어포의 원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충청남도 쪽 앞바다에서 잡히는 실치입니다. 실치. 이거를 말린 걸 이제 실치포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통상 이제 뱅어포라고 부르는 거고, 진짜 뱅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좀 통통하고요. 몸통에 이렇게 작은 점들이 또르르르 있고 지느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라면 한 10cm 정도 되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 보이는데 거의 한 8cm 정도? 이 싱싱한 뱅어, 약간의 그 폰즈 소스 해서 이렇게 딱 내더라고요. 이거는 뭐 내장채, 내장도 거의 이만큼 있는데 통째로 이렇게 먹는데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 약간의 뼈가 억세지기 전에 잡힌 거다 보니까 씹히긴 씹히는데 스슥 씹히는 그 식감도 재밌고 살맛도 달큰하면서 은은한 게 신선한 바다의 맛을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맛보기 힘든 식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가키. 가키는 굴이죠. 껍데기 보시면은 그냥 참굴입니다. 이거 아마 자연산으로 지금 보여요. 여기 하나는 이제 폰즈가 살짝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이제 레몬즙을 뿌려 먹으라고 레몬이 제공이 됐었고요.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임팩트는 약했습니다. 비린내도 없지만 이렇다 할 풍미나 특징도 좀 약하다. 이 비싼 식사비를 내고 먹기에는 이 굴의 퀄리티는 제 입에서는 좀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깔끔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미, 요거는 이제 참다랑어 등살, 속살이죠. 속살. 아까미 쪽에 아마 짜투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놀이, 여기 좀 두꺼운 김을 쓰거든요. 간장인지 폰즈인지 그거 살짝 해서 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다가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그냥 뭐 간장에 찌케한 그런 아카미의 맛과 약간의 산미도 좀 느껴지면서 두툼하게 씹히는 김의 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디시였어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츠마미라고 해서요. 보통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가 나오기 전에는 츠마미, 그러니까 안주거리가 나오잖아요. 이 고급 스시하러 갈수록 츠마미의 질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기대감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스기타나 스시 사이토 같은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대가 되는 그런 디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좀 평이한 굴, 그다음에 참치 아까미 이런 게 좀 나오다가 갑자기 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회가 그냥 참돔이었어요. 자연산 참돔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썰 때 면적을 보니까 굉장히 좀 커다란 참돔으로 보였거든요. 그걸 2점을 딱 썰어서 이렇게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는 뿌리 와사비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조금씩 띄워다 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숙성이 좀 많이 진행돼. 그래서 굉장히 좀 무르고요. 좀 애매했어요. 뭔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잘 컨트롤된 사시미는 숙성은 됐으나 무르지 않고 적당히 찰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단맛과 감칠맛이 어느 정도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숙성을 많이 하게 되면 감칠맛이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살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풀어지면서 감칠맛이 막 오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죽이고 나서 아마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감칠맛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4일에서 5일, 심지어 10일까지 숙성을 하는 집도 있잖아요. 오래 숙성한다고 해서 이 인어 신산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7일, 8일,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하게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뭐가 생기냐면요, 인어 신산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감칠맛 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칠맛 성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인어 신산은 비록 감소하지만 장기 숙성하면서 다시 그제서야 또 오르는 감칠맛 성분이 또 있거든요. 그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
약간 그 숙성 향이 납니다. 이 치즈 같은 꼬리향 향이 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숙성할 때 약간 감칠맛과 식감이 이렇게 오르다가 식감이 약간 떨어지지만 쫀득함이 있고 감칠맛은 정점을 찍고 여기서 식감도 감칠맛도 같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다른 감칠맛 성분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한 요 정도에서 멈춰 있는 가장 좀 애매한 상태. 회가 맛이랑 식감이 가장 정적으로 빠지는 이 감칠맛이 그다지 많이 나지 않은, 지방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참돔의 2점을 이 가격에 먹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치마미가 가리비 간자입니다. 진짜 이만했습니다. 지름이 이만했고 높이가 이만했어요. 크니까 4등분을 딱 해가지고 생으로 그대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자연산 가리비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표면에 수분기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뽀송뽀송한 상태예요. 겉에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딱 먹었는데 제 인생 가리비. 아, 이거는 식감도 약간 사각 씹히면서 부드러우면서 말캉거림이 존재하고 단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감칠맛과 단맛이 폭발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만화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 있잖아요, 뭐 오! 하면서 음악 나오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의 충격은 받았어요. 딱 머리를 살짝 망치로 때리지 않고 그 손바닥으로 탁 맞은 느낌?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씹으면서 계속해서 단맛이 나오고 또 안에 촉촉한 즙도 이렇게 나오니까 온물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 이거는 이 가격에 이걸 먹으러 여기 올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를 간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간장이 염도가 좀 싱거운 편이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인한테 얘기를 했죠. 요거 찍어 먹을 때 업장마다 간장의 염도가 다르다. 평소 찍어 먹던 대로 먹어보면서 염도와 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건 조금 싱겁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양면을 다 이렇게 묻혀서 먹었더니 그저 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도를 체크해 놓으면 다음에도 이제 치마미가 날것으로 나올 때 그거 똑같이 찍어서 자기한테 맞는 간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음식이 나오는데요. 이건 차은무시죠. 위에 이제 시로 아마다이. 우리나라 에서는 옥두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살도 살짝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옥돔이랑은 그렇게 차이가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거의 옥돔을 먹는 느낌이었다.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치마미가 대게였어요. 아주 좋아한 게 옆에 내부는 분명히 털개를 냈거든요. 아니, 우리 둘만 대게를 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양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털개가 그날 4마리밖에 구하지 못했는지. 근데 이거는 좀 일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많지 않나? 대게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털개는 사실 물론 우리나라도 파긴 파는데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식재료다 보니까 옆에 털개 나오는 거 보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둘은 대게로 바꾸니까 아, 이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접시에 이 몸통살을 바른 거에 위에 장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대게 다리 큼지막한 거 2개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온도는 약간 좀 차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대게 장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좀 아쉬웠고, 대게 살 맛은 적당히 잘 느껴졌는데 그래봐야 적어도 저한테는 대게 맛이 뭐 어디 가리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게 맛이었습니다. 수율 굉장히 좋은 대게 맛. 여기까지 이제 치마미가 끝난 거고, 여기 뭔가 좀 이 집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치마미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광어입니다. 여기 이제 히라메. 내가 히라메란 말이 들렸는지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딱 니기리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야무지죠. 완벽한 아치형으로 밥알을 완전히 감싸고 딱,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장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보통 이제 초밥을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찍어 먹다가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밥알 깨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시야에서는요, 손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 앞에 수건도 있고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입에 가져간 다음에 수건 한번 이렇게 닦으면 돼요. 밥이 공통적으로는 따뜻했어요. 보온밥통에서 꺼내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난 느낌? 온기는 붙어있는, 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그게 이제 사람 체온이랑 비슷하다고 하죠. 그 밥알은 하나하나 다 살아있었고, 근데 스시 마스다 점심에 갔던 곳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밥알의 탄력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했어요. 떡밥은 아닌데 밥알이 약간 무르다고 해야 될까요? 씹었을 때 탱글탱글하거나 뭔가 이렇게 알알이 노는 그런 느낌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밥의 초가 생각보다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초를 좀 많이 섞는 느낌이고요. 적초 기반이거든요, 약간. 그리고 소금 간이 쨍하고 들어오는. 앞서 그 츠마미 같은 경우는 뭔가 전반적으로 은은한 편이에요. 간도 은은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밥의 간을 좀 세게 하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의 이 고급 스시야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어는 솔직히 말하면 잘 신선하게 숙성된 광어, 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중요한 거는 이게 밥이랑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데 같이 먹으면 스르륵 같이 넘어가는, 숙성이 잘 된 그런 상태였어요. 밥과의 조화가 좋죠. 이게 이제 고급 스시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광어, 회에 밥
감싼 맛.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참치 속살입니다. 아캄인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알이 거의 안 보여요. 완전히 감쌌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보이죠. 아카미도 상태 좋고 충분히 기름 있고 적당히 다 알겠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참치 회맛. 저도 평소에 아카미 많이 먹어봤지만 물론 여기서 먹은 아카미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아카미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거의 상급에 있어요. 두께감도 그렇고 신선도, 해동 상태, 그리고 아카미에서 느껴지는 또 지방 감각, 아주 미려한 산미까지 모든 게 최상급이었어요. 최상급인데 최상급이라고 해서 저한테 뭔가 특별한 감동을 주냐, 예를 들면 이야 아카미가 이런 맛이 난다고? 라고 느끼는 정도는 아니란 거죠. 스시는 원물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거의 맛의 8할, 9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원물 맛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얘가 상태가 좋다고 한들 이만큼의 차이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맛은 있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요 오토로입니다. 엄청나게 기름집니다. 진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기름졌고 맛있었습니다. 임팩트는 강한데 그렇게 또 새로울 건 없는. 그 다음에 참치 뱃살이 하나 더 나왔어요. 뱃살인데 약간의 부위가 다른 건지 뱃살이 2점이 나왔다. 맛도 비슷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안키무입니다. 아기간인데 이렇게 한 조각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폰즈 소스가 밑에 깔려 있고 위에는 간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쪽파랑. 이 안키무가 제가 이날 먹었던 것들 중에 베스트 넘버 원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안키모 중에서도 거의 최고. 일단 이거는 간의 원물 상태부터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느꼈어요. 혀와 입 천장으로 이렇게 으깼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그 크리미함, 부드럽게 쪄진 거죠. 얘가 이렇게 으깨면 나오는 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장이라든지 미림, 청주 이런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균형감이 굉장히 절묘했다. 그리고 단맛보다는 아기간의 그 지방, 고소한 지방 맛이 잘 느껴지게끔 찐 것 같은 느낌. 비린맛이라든지 간의 철분 맛은 느껴질래야 느껴질 수가 없었고 너무 맛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이 아기간을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좋은 아기간 내는 곳이 되게 많을 건데 사실은 이걸 뛰어넘는 아기간을 하는 집은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상급의 스시야에서만 이렇게 내지 않을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아오리까. 무늬 오징어. 하얀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칼집을 내면서 막 썰길래 스미일까? 아오리까? 어느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 듣더니 썰다가 아오리까 데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늬 오징어를 한 점 받았고 이 원물 자체의 그 맛의 특성은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맛이다 보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점심때도 스시 마쓰다에서 스미이까가 나왔어요.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매끈하고 끈적거림 없고 저는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닷가에서 저는 이제 낚시를 했으니까 갓 잡아다가 썰어서 먹어봤지만 그래도 이 질감이 안 났는데 이걸 어떻게 심해를 죽이고 숙성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매끈매끈하면서 산뜻하면서 사각거리는 식감을 낼 수 있을까? 예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오리까 무늬 오징어는 적어도 제 데이터 안에 있는 맛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맛. 식감으로 따지면요 갑오징어가 한 수이고요. 뭔가 부드럽고 약간 단맛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무늬 오징어인데 단맛으로 따지면은 갑오징어도 사실 뒤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고하다 전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을 전어, 지방이 많이 낀 가을 전어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어를 회로 먹는 경우보다는 스시로 많이 쓰는데 그 어린 전어 싱코어라고 해서 이거를 2-3마리 겹쳐서 올리기도 하고 이때 봄 전어를 많이 써요. 아마 봄 전어가 지금부터 많이 나와요. 2월부터. 그래서 고하다 약간 큰 전어를 한쪽 포로 떠서 밥에다가 올리는데 요거는 스시 마스다에서 먹었던 것도 그렇고 여기서 먹었던 것도 그렇고 제 입에는 좀 비리고 쿰쿰했어요. 뭔가 이 안쪽 살이 하얗게 된 걸 보니까 초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로에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흰 도떼기 새우입니다. 굉장히 단맛이 있고 끈적이고 녹진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더 뭉그러지면은 찹쌀풀 쓴 것 같은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물이 워낙 신선해서 탱글한 식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나 이 도떼기 새우는 국내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셰프님들이 공수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 업장에서는 가능한 거고 보통은 시로에비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제 데이터에 많지가 않아가지고 새우가 이런 좀 녹진한 질감의 단맛이 좋네 이런 느낌으로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저는 조금 애매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자연산 가리비 간자를 썼잖아요. 이 키조개 간자를 딱 꺼내더라고요. 키조개도 되게 큰 거였어요. 지름이 한 간자가 이만했습니다. 엄청 컸어요. 근데 이거를 얇게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칼집을 내더니 이걸로 초밥을 딱 치더라고요. 굳이 키조개로 이 가격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키조개 간자가 사각거리는 식감은 좋거든요. 근데 가리비 간자에 비해서 단맛이라든지 감칠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키조개 간자는 그 원물 자체가 되게 좋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입에서 이 정도 원물에서 내는 맛의 차이를 눈 감고 먹을 수 있을까? 아마 못 느낄걸요. 가격대가 높지 않았으면 이것도 뭐 특별한 맛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의 키조개 간자는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푸른 생선을 딱 썰고 계시고 가운데 칼집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한테 아지 이렇게 하니까 썰다가 싹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셰프님이 다레모노다. 너 누구야? 옆에 손님들한테는 초밥을 주면서 이거 아지데스 영어로도 설명하고 일본어로 설명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알아챈 것 같아. 저 사람 뭐 업계 사람인가? 어른이 알아서 먹겠지 하고 그때부터 우리한테 설명을 아예 생략을 하더라고요. 전갱이 많이 썼습니다. 전갱이나 하이엔드 스시야에 맞는 그런 퀄리티였고요. 크기도 크기고 엄청 기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적당한 기름기가 오히려 저는 더 좋았고,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밥에다가 다진 파를 올리고 나서 니기를 지은 다음에 칼집 사이에 이게 아마 시소잎을 페이스토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먹으면서 산뜻한 풍미가 나면서 적당히 기름진 식감도 적당히 씹히는 식감이 있는 아주 맛있는 전갱이 초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국이 나왔어요. 굉장히 시원한 조개 국물 맛이 섞여있는 장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민물조개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제첩 같은데 제첩이랑 비슷한 종류가 여기서 나는 국물이었고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떨어져서 시킨 게 쥐온다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지금 앞에 요 독구리 보이죠? 비이커 같이 생긴 거. 이게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요. 요게 딱 따라줘서 이게 또 한 12만 원 정도.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미루가이, 우리나라 말로는 왕우럭 조개. 상태 좋고 굉장히 신선하고, 숙성을 따로 안 하죠. 이런 거는 끈적임 없이 아주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바다의 그 해초스러운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식감이 굉장히 사각사각 살아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문제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예상 가능한 맛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미루가이, 왕우럭 조개가 물론 이제 일본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거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평소에는 자주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왕우럭 조개를 회로 먹을 수 있잖아요.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푸짐하게 낸단 말이에요. 거제도 이런 데 가면은 한 접시에 비싸야 7, 8만원까지 안 갈 거예요. 5, 6만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점 썰어진 거 큰 거를 밥에 올린 그냥 딱 그 맛이에요.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왕우럭 조개 맛이에요. 맛인데 그래 이게 긴자의 맛이지, 이 미슐랭 투스타의 맛이지, 역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70만원 쓴 보람이 있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딱 이 맛입니다. 대단한 그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법이 있다면 이분들이 이 좋은 원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새벽부터 거래처를 뚫어가지고 원물을 공수해 왔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잘 통제했다는 거, 손님상에 올리기까지 그 손질의 스킬이 좋아야겠죠. 물론 그 노하우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약간의 그 맛과 디테일을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이거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7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먹기에는 좀 에바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첫날에 이제 칸테상스라고 일식 프렌치라는 곳인데 1인 40만 원이었어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서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다양한 향채와 허브를 막 쓰고 소스까지 해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 가능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비슷하게 하는 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만큼 뛰어날까? 퀘션 마크가 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게도 성게, 말똥 성게라고 이제 바오눈이 하니까 한번 저를 또 째려보고 바오눈이 맞다고 얘기하고 김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위에다가 세네 점 딱 올려서, 그리고 간장 한번 쓱 하고 이렇게 줍니다. 이거 먹었는데 굉장히 크리미하고 녹진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고 진짜 흠잡을 데 없는 맛. 이거는 거의 100점 만점에서 제가 한 95점은 줄 수 있는 성게 맛이었다. 훌륭했다. 그 다음에 붕장어가 나왔습니다. 소금만 딱 뿌려가지고 좀 크게 한 피스가 나와서요. 요거를 또 먹었는데 붕장어와 빵을 합친 듯한 포슬포슬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폭신하고 카스테라 같은 질감이 나면서 붕장어 사이즈가 좀 있어서 가시감이 약간 느껴졌습니다. 근데도 이 붕장어의 이 한 피스는 최상급이었다. 이거는 하나 더 먹고 싶네요. 장어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시의 마무리는 거의 장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교꾸죠. 계란말이.
요거 맛있었어요. 굉장히 표면이 매끈하잖아요. 굽는 스킬이 남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디저트가 나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삼초회가 나오더라고요. 해삼이 이따만한 걸 딱 꺼내더니 이걸 또 썰어요. 썰어가지고 폰즈에다가 담가서 딱 주는데 요거 해삼초회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인도 되게 흡족해하고, 해삼이 이거는 원물에서 오는 퀄리티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 겨울에 어떤 해삼은요 이가 나갈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나무처럼만.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이가 들어가는데 기분 좋게 싹 들어가다가 딱 걸려요. 그러면서 뭔가 오독오독 씹히는 그 식감과 부드러움이 한 피스 안에 공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식감을 가진 해삼이 여기 또 있네. 폰즈도 은은하면서 세지 않으면서 해삼의 향을 죽이지 않는, 보조를 잘 맞춰주고 있는 밸런스가 좋은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막기를 싸주시더라고요. 예, 내기도로 막기. 참치 살을 다져가지고 크게 이만했습니다. 그 마약김밥 있죠. 꼬마김밥 한 3배 정도 되는 요거 먹고 포만감이 확 왔어요. 근데 내기도로의 그 다진 참치 맛 자체는 밥과 김 향이 가려져서 양도 좀 적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평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식이 뭔가 했더니 이만한 상자를 가지고 오더니 상자 딱 열어요. 하나하나 개별 포장된 딸기를 꺼내더라고요. 닦더라고요. 겉에를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 상태로 반을 싹 잘라가지고 딱 냈어요. 이게 아마 딸기 품종이 있을 건데 하나가 이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사각거리고 아삭거리면서 단맛이 좀 강했던 딸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당 70만원짜리 스시야 리뷰였습니다. 다 먹고 나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 야 이걸 70만원 주고 먹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미슐랭 투스타 물론 좋아요. 긴자에서 상당히 전통 있고 유명한 곳 물론 좋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내고 먹었을 때 내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디시가 이 중에서 몇 개가 있는가,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디시들은 몇 개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맨 처음에 나온 요 뱅어 아주 좋았고, 굴, 아카미 이거는 평범했고요. 참돔 기대 이하였고, 그 다음에 요 자연산 가리비 여기 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백옥돔 차은무시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였고, 그 다음에 대게 그냥 대게 맛이었다. 광어 평범했고요. 아카미와 오토로 초밥 좋았지만은 새롭진 않았다. 그 다음에 안키모, 이거는 퀄리티의 벽을 느꼈다. 확실히 이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무늬 오징어, 전어 그냥 그랬다. 그 다음에 나온 시로에비, 흰도떼기 새우, 요거는 한국에서 먹을 수가 없고 새우라고 하기에는 좀 새로운 질감과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키조개 간자 굳이 이 가격에, 전갱이 예상 가능한 맛이었다. 질 좋은 전갱이 초밥의 맛이었다. 그 다음에 왕우럭 조개,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만 이걸 드신 분들은 아마 새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먹기가 힘든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게 아주 좋았다. 벽을 느꼈다. 붕장어 초밥, 이것도 좀 벽을 느꼈다. 원물이 뛰어났다는 게 확 느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내기도로 막기, 이거는 평범했다. 딸기가 상당히 좋았다. 근데 사실은 음식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게, 긴자라는 이 노른자 땅에 땅값이 엄청납니다. 여기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높은 임대료, 인건비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의 재료를 최대한 이제 공수해 오려고 할 것이고, 니기리 실력이야 뭐 이 최고 중에 최고겠죠. 근데 사실 긴자에 입점한 이 유명한 스시야들의 니기리 실력은요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셰프 성향에 따라서 니기리 실력이 우리 입맛에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할까,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 다 실력 거기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맛 차이를 우리가 사실 눈 감고 먹었을 때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얼마 정도면 만족할 가격이? 긴자인 거 감안하면은 한 5만엔, 4만 5천엔 이 느낌이었고요. 이게 서울로 옮겨오게 되면 비싸게 하면 40만 원 정도? 근데 이거 좀 후하게 쳤을 때 40만 원 정도 해도 드실 분들 드실 거고, 분명 긴자에서도 지금 이렇게 7만 엔씩 팔아도요 분명히 드실 분들은 드십니다. 왜냐면 긴자 스시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 하나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도쿄 현지인들, 단골 손님들, 정계 인사나 연예인들, 그들의 수요로도 충분히 1년 예약 다 차고 돌아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굳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집들이 되게 예약도 엄청나게 빡신데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오릅니다. 스시 사이토라든지 스기타가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제 뭐 지인들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클럽 회원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또 부류가 뭐냐면, 이렇게 카네사카 같이 그냥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외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받고, 또 공개 예약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약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긴자 스시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요 가격을 올려도 외국인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배짱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가격 방어가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가서 먹었을 때는 이 가격엔 너무 에바다. 흔히 말하는 돈지랄이다. 그리고 재방문 의사 있냐? 절대 없다. 전 안 갑니다.
아마 긴자의 스시야를 제가 간다면 스시 사이토나 스기타를 나중에 예약을 해서 방문하면 했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는 스시집은 굳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점심에 먹었던 스시 마사도 그렇고요. 미슐랭 투스타를 계속 이렇게 받을 만한 업장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도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합니다. 근데 또 전통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아무쪼록 오늘은 도쿄 긴자에 있는 유명한 스시집이죠. 스시 카네사카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 아마 의견은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또 어떤지 또 들어보고 싶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